네, 출란교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뿌리 탄화 현상에 대해서 오늘은 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난초를 많이 오랫동안 키우신 분은 뭐 제 설명 듣지 않아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초보분들은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많이 안다고 자부하신 분도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난을 구입을 할 때, 흔히 우리 듣는 얘기가 있죠. 다소 탄화 현상이 왔는데, 뿌리가 만져보니까 물렁물렁하지 않고 단단하니까, 배양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멘트를, 수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신다고 하시는 분도 그런 멘트를 듣고, 저 정도는 괜찮지 않아? 하고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난초를 좀 많이 하신 고수분들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간다는 차원에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난초를 판매하시는 분도 뭐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판매하시는 분들조차도 탄화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못 느끼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뿌리가 탄화가 됐는데,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게 물이 이렇게 쭉쭉 나오면서 완전히 썩어 있는 탄화. 그거는 배양에 지장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아무리 장사하시는 분이 모른다 하더라도. 그러나 만져보니까 단단해. 단단하고 물도 안 나와. 그냥 시커멓게 약간 변색이 돼가는 과정에 있어. 이제 그런 것들은, 이 정도면 배양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우리 그런 멘트들을 흔히 듣고 무심코 이렇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무심코 이렇게 던지는 멘트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탄화 현상이 왜 오는지, 이 뿌리가 또 탄화가 됐다면은 난초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가 요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요러한 문제도 이게 제가 이제 출란과 관련된 어떤 생장적인 배양 부분 쪽을 얘기하시면 항상 댓글에 내가 고수야 하시는 분들이 장황하게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시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걱정도 많이 돼요. 이건 제가 또 조금이라도 말 하나 실수하면은 당신이 뭘 알아?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실까봐 걱정이 돼서 오늘은 명확한 자료를 한번 찾아놓고 그 자료에 입각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자료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시죠? 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글씨가 작아서 이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목소리만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출란 뿌리의 탄화 현상이 왜 생기는가? 왜 생기는가? 이제 한두 가지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 한번 쭉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째, 이제 과도한 비료 사용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질소 비료의 과다 사용은 뿌리를 손상시키고 탄화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료가 과도하게 공급되면 뿌리가 타거나 썩을 수가 있습니다. 즉 탄화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비료, 특히 질소 비료죠. 그 밖에 이제 다른 비료도 해당이 됩니다. 비료를 너무 과도하게 줬을 때, 그러니까 진하게 줬을 때도 해당이 되고요. 연하게 준 것이 좀 더 횟수가 과도했을 때도 그 현상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출란이 건강하고 촉수가 많고 세력이 단단한 난초는 이런 현상이 좀 드문데, 한쪽 두 촉 세력을 이제 불려 나가려고 하는 그런 촉수에서는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비료보다도 비료가 과도하게 느껴지면 그게 과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촉수들은 제가 가급적 비료를 끊어버려라. 그냥 광합성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냥 세력을 어느 정도 확보할 때까지는 그렇게 배양을 하는 게 좋다. 그러나 세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분을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비료를 좀 다소 연하게 자주 준다 하더라도 출란은 그것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탄화 현상이 오는 것은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비료보다는 횟수가 많거나 진한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 과습 또는 과도한 건조. 뿌리가 지속적으로 너무 많이 물에 잠겨 있거나, 그러니까 물을 너무 자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마를 틈이 없이 늘상 축축한 곳에 뿌리가 닿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나 반대로 너무 건조한 상태에 놓이면 뿌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습 시 뿌리가 부패할 수 있고, 과도한 건조에는 뿌리가 말라 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 뜻은 건조보다는 과습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건조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건조시키면은 이제 그 수분 스트레스가 오면서 뿌리가 검게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과습입니다. 우리가 물을 너무 자주 줘서 생기는 문제가 더 크지, 물을 자주 안 줘서 생기는 문제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러한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토양의 통기성 부족, 토양이 너무 조밀하거나 통기성이 부족하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탄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그냥 꽉 들이차서 숨도 쉴 수 없이 막 분 밖으로 삐져나올 정도로 꽉 차 있는, 이렇게 조밀조밀한 이런 뿌리들은 다소 탄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물을 너무 자주 줘서 뿌리가 숨을 쉬는데 곤란함을 느낄 때도 탄화 현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 같은 통기성 부족이 과습에서도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장마철에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렁이들이 땅에 유독 많이 보입니다. 아파트 가면은 이게 이제 아스팔트에도 지렁이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지렁이들이 물이 오니까 숨을 쉬지 못해서 숨 쉬려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너무 자주 줘서 이게 물기가 있는데도 또 주고 그러면은 뿌리가 숨을 쉴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탄화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병충해, 특정 곰팡이나 박테리아 등의 해충이 뿌리를 감염시켜서 탄화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세균성에 의해서 뿌리를 검게 탄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 얘기는 그 탄화 현상이 온 뿌리에 대한 결과 부분에서도 언급이 됩니다만, 거기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스트레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강한 햇빛, 불규칙한 물주기 등 환경적인 스트레스도 뿌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러한 5가지 원인을 지금 열거했는데요. 이 밖에도 탄화 현상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큰 원인들이 5가지랍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에서 뿌리가 탄화 현상이 온 것인데, 이걸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배양을 잘못한 거예요. 배양을 잘못하니까 뿌리가 검게 썩는 것입니다. 자연에서는 탄화 현상이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분 속에서만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간이 실수에 의해서 벌어지는 현상들이죠. 자연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과압이나 과습이나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러한 뿌리가 좀 단단하다고 해서 배양에 지장이 없다고 흔히 이렇게 출란을 판매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뿌리의 탄화 현상이 오면 출란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위험한가, 또는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배양에 지장이 없는가,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탄화 현상이 생긴 뿌리의 결과는 이제 출란할 때 어떤 영향을 제공을 하는 것인가, 요걸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뿌리 기능의 상실, 즉 탄화된 뿌리는 물이나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을 상실합니다. 이는 식물 전체의 생장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 새까맣게 탄화 현상이 온 뿌리는 물을 흡수하지도 못하고 비료도 흡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난초는 죽는 것이죠. 그 시커먼 뿌리로 물을 흡수한다 하더라도 그 물관을 통해서 잎으로 이 물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 시커먼
그 탄화 현상이 된 뿌리 공간을 지나서 흡수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썩어 있는 부분을 물이 지났다면 물이 썩겠죠. 썩는 물하고 섞이겠죠. 그러면 그 썩은 물을 먹은 그 출란이 온전하겠습니까? 온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는 물을 못 먹는 거예요. 비료도 흡수하지 못합니다. 아마 사람이 정수기에서 물을 먹는데 정수기 필터가 썩었다? 이 현상하고 뭐가 다릅니까? 두 번째, 식물 쇠약. 뿌리가 손상되면 식물은 충분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점점 쇠약해지고 생장 속도가 느려집니다. 잎이 시들거나 변색될 수 있으면 꽃 피는 능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병의 발생 가능성 증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탄화된 뿌리는 이 질이 연약질이고 저항성도 약해지기 때문에 흙 속이나 공기 중에 무수히 떠다니는 나쁜 세균들의 침투를 방어할 수 없습니다.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탄화된 뿌리 속으로 그 병원균이 침투하죠. 또 거기에 곰팡이균도 침투합니다. 그러니까는 탄화된 뿌리는 사실은 분갈이하면서 탄화된 것이 발견되면 즉시 끊어서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 뿌리를 좀 단단하다 그래서 놔두면은 그 탄화된 시커먼 그 자리에는 세균이 침투하기 좋은 하나의 창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뿌리 부패는 다른 질병의 가능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즉, 뿌리가 탄화돼서 영양분이나 물을 흡수하지 못해서 오는 결과도 있지만 병원균이 침투하면은 그 병원균이 여러 가지 병원균이 있지 않습니까? 곰팡이균도 있고, 뭐 연부, 또 뭐 벌레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조그만 초파리 같은 경우 그런 탄화된 자리로 몰려서 그 냄새가 나고 아무래도 썩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쪽으로 많이 몰리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의 병원균을 출란에다가 전파하는 창구가 된다. 식물의 생존 위험. 심각한 경우 뿌리의 광범위한 손상으로 인해 식물이 결국 죽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 점잖게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단언코 죽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네요. 뿌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출란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점차 말라 죽게 됩니다. 탄화 현상을 예방하고 손상된 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빠른 조치가 필요한데 탄화된 뿌리는 잘라내고 환경 조건을 개선하며 적절한 관리와 병해충 방제를 통해 식물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즉 살균 그리고 살충 이런 걸 통해서 벌레가 그 탄화 현상된 자리로 침투하지 못하고 병원균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제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잘라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깨끗하게 잘라낸다고 잘라냈지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 성분이 남아 있으면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살균과 살충을 통해서 그 뿌리를 코팅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열거해드린 내용을 들으셨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시간에서도 지금 출란을 판매하시는 유튜브를 통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죠. 뿌리가 탄화 현상이 왔습니다만은 만져보니까 단단하고 짓무르지 않았기 때문에 배양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멘트.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또 이것이 얼마나 무지한 얘기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알고 지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오늘 영상을 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높아심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뭐 다른 뿌리는 멀쩡하고 한두 개가 탄화 현상이 왔는데 저거 내가 그냥 좀 가격이 싸니까 구입해서 내가 손질 좀 하고 살균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나마 또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끝으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탄화가 왔다는 것은 앞에 열거해드린 바와 같이 한두 개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을 합니다. 저는 아까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만은 5가지 말고도 다른 어떤 원인으로도 탄화 현상이 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배양을 잘못한 아니에요. 한두 뿌리의 탄화 현상을 제거하고 소독한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 배양된 이 난초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뭐 회복을 시켜보겠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하나, 그 탄화된 구멍으로 어떤 병原군이 침투해서 물건과 체관을 통해서 난 전체에 퍼져 있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좀 악덕 상인들은 그렇게 병원균이 번진 거를 확인하고 뒤촉이나 세촉을 띄어서 판매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탄화 현상이 왔다 그러면은 저거는 구매해서는 안 되는 난초고 저거는 근본적으로 배양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 손에 오면은 얼마 견디지 못하고 죽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 올바른 인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춘향교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